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프리장에서부터 빨간불 짙게 보이고 있는데요. 기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께 많은 도움 말씀 전해볼게요. 박건욱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새벽부터 야간 선물이 상승하는 걸 보고 제가 잠이 들었던 터인데 오늘 마감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안도하면서 우리 증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너무 잘 나왔고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네, 저도 좀 기분 좋게 네.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 방산, 테크 강세 영향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와 금리 하락에 좀 힘을 입었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지금 1,500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순매도인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수급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할인이 좀 문제에 부딪힐 거고요. 코스닥까지 늘리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저희 유가 안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중동 전쟁의 종전이 좀 빠르게 다가와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또 미 국채 상승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금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좀 방어적으로 흘러갔었고, 예를 들자면 좀 저희 은행, 보험, 방산 쪽으로 조금 요즘은 올라갔었어요. 앞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오히려 AI 인프라에 조금 이제는 흐를 수 있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저희 이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저희 삼성노조 파업 협상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었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의 손실이 좀 예상이 되었었죠. 반도체 생태계가 훼손될 뻔한 일은 한숨을 좀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뒤쪽에서 말씀드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좀 맞물려서 국내 증시 반도체에 다시금 좀 훈풍을 불게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영업이익 엄청났죠. 1분기 실적 816억 달러입니다. 약 하나로 122조 원이고요. 저희 12분기 연속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요. 우선 AI 투자에 대한 둔화가 좀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 AI, GPU 수요를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출하 일정에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캐펙스가 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강하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온다면요, 저희 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시장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략은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 인프라에서 실질적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HBM은 물론이고요. 광통신, 기판까지도 이런 종목들 저희 AI 인프라에 연관된 계속 섹터들이잖아요. 언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주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떤 섹터가 오늘은 좀 강세인지 확인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 수급 유지가 지속적인지 단기적인지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21선도 좀 평탄하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눌림목에 대한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금리 상승에 대한 업종도 좀 봐야 합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압박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투자 심리가 만약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좀 이어진다면요, 실적주나 뭐 배당, 방산이나 은행 쪽에 수급이 잠깐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점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서 시장 흐름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간밤에는 각각 브렌트유, WTI 모두 5%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된 흐름이 보여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국채 금리도 간밤에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완전히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죠. 삼성전자 노조가 극적으로 타결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그래도 한시름 놓았다라는 외신의 보도들도 전해졌거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으로 활력이 돋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안에서는 사실 뭐 매출, EPS 다 잘 넣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속하고 있고 너희 정말 계속 돈 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AI 인프라 투자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주의 자금이 쏠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수급에 있어서 주목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반적으로 시장 진단해 봤고요. 이제 프리마켓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프리마켓 오랜만에 전부 빨간불이에요.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네. 오랜만에 좀 한시름 덜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볼 수가 없겠죠.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되면서 저희 회복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5% 가량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 또한 저희 투톱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없지 않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수급 돌아오고 있다는 걸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3.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현대차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저희 국내 증시 자체가 좀 눌리게 되면서 약간 조정 아닌 조정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 저희 로봇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던 현대 모비스 부품주에 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저희 3%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삼성전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가 저희 AI 핵심 부품인 실리콘 캐패시터 수주를 좀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조 5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되게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반도체 쪽에 점점 더 좋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사실 이 공급 계약 자체가 AI 인프라 시장에 투자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리, AI, 서버 부품, FPC, BJ 같은 MLCC까지 저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전기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LS도 제가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LS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저희 전력, 전기에 대한 게 계속해서 강조가 됐었잖아요.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 LS에 관한 관심도가 좀 높으셨나 봐요.
LS 계속해서 좀 투자를 진행하셨고요. 저희 거래량도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에 관한 수주 계약에 수주 꽉 찼다라는 소식도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LS뿐만이 아니고요. 저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과 같이 좀 합작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기대를 앞으로 더 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되게 오랜만이죠. 그리고 소캠주도 당연하게 반도체에 대한 좀 긴장이 완화가 되다 보니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저희 심텍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저희 잠깐 횡보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눌림목 발생하면서 조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스페이스X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스피어 저희 공급 계약 체결권 직접적인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페이스X 상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짙은데요. 전자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게 나왔고 엔비디아 실적 좋은 흐름 속에서 프리장에서부터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로봇 모멘텀 속에 계속해서 지켜보자. 그 안에 있는 현대모비스까지 부품주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삼성전기는 어제 AI용 실리콘 캐퍼시터 공급 계약이 있었죠. 1조 5천억 원 가량 공급 계약 전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황제주 탈환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MLCC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LS도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중요한 기준점이다라는 점은 방송에서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북미양 수주도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자회사 LS 마린 솔루션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2차 전지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소캠, 심텍도 눌림목 속에서 상승세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IPO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서 스피어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리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한 만큼 특징주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시선을 넓혀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주목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저희 제약 바이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또 다시 좀 좋은 상황을 좀 맞게 될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들도 너무 반도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제약바이오 저희 AI 중심에서 제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수급이 조금 돌았었어요. 좀 도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저희 5월 27일에 EASL 유럽 간 학회가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이제 결과까지 임상 실험 결과까지 좀 공개를 할 생각인데요. 간 섬유화가 지금 제일 큰 이슈예요. 그 개선 자체가 제일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저희 간섬유와 관련이 있는 마쉬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관한 내용과 비만 치료제인 저희 GLP-1에 관하여 저희 D&D 파마텍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질환 대사 질환에 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5월 29일부터는 ASCO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 학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도 저희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신라젠, 온코닉 테라뷰틱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들 같은 기업들이 저희 항암 물질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 AI 기업이 있습니다. 루닛입니다. 루닛 또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드린 저희 면역 항암제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하는 기업이 저희 GI 이노베이션이에요. 이 GI 이노베이션 또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제약 바이오 쪽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 반도체도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죠. 뉴스 플로우 잘 체크하시고요. 타점 좀 잘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과 바닥권부터 좀 모으셔서 장기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회 일정이 꽉꽉 채워진 제약 바이오 섹터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임상 실험 결과도 대기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의 데이터도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안에서는 D&D 파마텍,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의료 AI 기업 루니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사실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안에 큰 악재가 있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필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는 제약 바이오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에 지금 자금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약 바이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섹터예요. 그러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학회 결과에 따라서 좀 전략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학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상승적인 건 아니고요. 자금 조달이나 기술 수출 계약권이나 유상증자 이런 좀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었고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재료가 있을 때마다 주목해 보자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분 좋게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모장입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좀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 미국, 국내 너나 할 것 없이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대형주의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났었고요. 환율과 금리, 미국 증시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AI 슈퍼 사이클이지만 저희 HBM과 AI 서버 투자가 좀 늘어가고 있느냐가 중점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앞으로는 또 가이던스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부장들만 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이던스 이후에 기업들의 빅테크들의 투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나서 소부장들이 함께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공급은 여전히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삼성전자 파업이 좀 잘 타결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을 덜었는데 그래도 HBM의 수요는 공급 자체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반도체 필요의 지금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된 셈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가요. 그러면 그 필요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실적입니다. 실적 기반이겠죠. 좀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2분기 실적이 저는 반도체 섹터에서 좀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주 눈여겨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외국인 차익 실현, 대형주 조정, 매크로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AI에 대한 캐펙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주를 받는 소식들도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품 또한 당연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니까요. 코스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으나 반도체 종목 자체는 이제 좀 장세를 더 이룰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워낙 잘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까지는 선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 공급망이 있는 그런 종목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붙고 있는 종목들까지 만나보자라는 말씀.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 테크닉스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테마일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 통신입니다. 통신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통신주 전일에 수급이 좀 붙었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희 또 오늘로 기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좀 많이 보이죠.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6G 투자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확대를 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센터, 광트랜시버, 광 케이블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눌린다고 했어도 지금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통신주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좀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좀 수급이 돌아오고 시장이 되살아난다면요. 코스닥에서 아무래도 통신주가 AI 인프라 구축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 캐펙스 통신사 캐펙스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주파수 경매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 제가 전력 설비, 전기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잘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저희 광통신 레이저 패키징 하는 RF 머티리얼즈랑 광트랜시버 관련 기업 오이 솔루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통신주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통신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그러한 흐름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급이 돌아온다면 AI 인프라 투자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통신 관련주들의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주파수 경매도 앞으로 남겨두고 있죠.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는 RF 머티리얼즈, 오이 솔루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 테마 3가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통신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화면 만나보고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우리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각 4.61% 상승하면서 7,5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786개, 하락하는 종목 100개 미만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096선 지나가고 있네요.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7천억 원 넘게,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물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오늘도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전자닉스 프리장에서부터 강하더니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정말 턱 밑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4%가량 상승세, SK스퀘어 동조화된 흐름 보이고 있네요. 6%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5%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62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강세, 삼성전기가 또 다른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 100만 원 탈환 이후에 11% 추가 급등 나오면서 11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빨간불이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강세,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각각 5%, 4% 상승세 보이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주의 반등세 눈에 띄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프리장에서부터 강했는데 추가적인 6% 시세에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반적인 시장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했던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전문가님 그동안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저 리뷰죠. 네. 종목 리뷰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던 우리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36% 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후로 좀 하락세를 겪었었죠. 저희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눌리고 코스닥 부분에서도 훨씬 좀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눌렸었죠. 하지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광트랜시버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테고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넷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좀 내려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SBP 테크입니다. 11일에 저희 들어가서 13일에 60%가량 올렸었는데요. 로봇주죠. 로봇주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루 올라가면 하루 내려가고 이런 계속 모습이었었는데 SBP 테크 제가 감속기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좀 강조를 계속 드렸었는데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국내에서 되게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SBB 테크이기 때문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수요 그리고 투자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SBB 테크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좀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물론 차익 실현도 있었겠죠. 하지만 SBB 테크 더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먼저 우리넷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36% 급등 양상 나왔습니다. 매수가 15,000원 이하였다가 최고가도 2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우리넷, SBB테크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SBB테크 로봇주죠. 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눌림목에서 지켜보자라는 전략과 함께 지금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단기간에 60% 급등 나왔습니다. 이 점까지 꼭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떤 수익률 나왔는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이죠. 어떤 공략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주인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빛과전자입니다. 빛과전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 좀 일단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나 통신망에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빛과전자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광트랜시버라는 것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트랜시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I 서버들끼리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데 필요한 부품이 광트랜시버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빛과전자는 저희
100G부터 1.6T까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사용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서비스나 클라우드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에서 광통신에 대한 장비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특히나 저희 1.6T 제가 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죠. 1.6T 광트랜시버를 개발한 게 지금 빛과전자입니다. 한때 큰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략과 좀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수만 대의 기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기기 사이들에서 빠르게 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중요한 데이터를 움직이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광트랜시버고 빛과전자는 광트랜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저희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까지 자연스럽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에 저희 하이퍼스케일러나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급망이 특히 좀 북미 쪽에 저희 수주를 좀 받게 된다면요. 좀 승승장구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AI 사이클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저희 오늘 장만 봐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신주 특성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섹터인데 그 급등 구간을 노리자라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제가 계속 똑같은 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수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1선도 자연스럽게 동반돼서 올라오다가 거래량 터질 때마다 좀 양봉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횡보 기간이 좀 길지만 저희 AI 인프라 구축이 점점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광통신에 대한 빛과전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5,300원 이하, 1차 목표가 6,5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까지 확장이 된다면 통신 인프라 장비에 대한 수요는 정말 확실하다라는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AI 시장이 확대된다면, 즉 북미 시장에서 수주를 따낸다면 이 빛과 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십니다. 급등하는 성격을 가진 테마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략도 유효한 테마이기 때문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어제 10% 이상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오전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세를 놔주고 있거든요. 1차 매수가 5,300원이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저희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좀 야심차게 들고 왔는데요.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AI 일입니까? 서버용 어떤 기업이냐? AI 서버용 MLCC 그리고 실리콘 캐패시터 FCBJ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제품의 전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력 안정화와 열 관리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들은 이 부품들 자체가 상섬 전기가 공급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조 5천억이 넘는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실리콘 캐패시터에 대한 소식이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AI 캐펙스가 좀 직접적으로 늘어날수록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 계약권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AI 전반에 걸쳐서 좀 모든 공급망들이 조금은 타이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예시로 든다면 HBM이 있겠죠. 공급망에 관해서 HBM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급이 좀 못 따라가게 되면 마진에 대한 것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AI 시대에 고부가 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 삼성전기가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계속 이뤄냈어요. 삼성전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계속 맞물리면서 차트 자체가 좀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21선 보이시나요? 21선 자체가 수직으로 거의, 수직은 조금 과장이고요.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도 엄청나게 좀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봉이 두 개가 올라가면 좀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저희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서 거래량과 수급량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17,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7만 원 이하 1차 목표가 130만 원, 손절가 9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거래량 정말 잘 붙고 있는 종목인데요.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돈을 벌어갈 기업이죠. 전문가님, 근데 풀이장에서부터 강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10% 급등 양상 보이면서 117만 원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좋네요. 1차 매수가 이미 넘겼고요. 네. 어떤 분들 목표가 거의 반은 찬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농담이고요. 사실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이나 전부 이제 시장에 대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당연한 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가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사실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하지 않은 안정성 있게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매수가 107만 원, 1차 목표가 130만 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종목 계속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삼성전기와 빛과전자 두 종목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